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철원이와 호연이 영규 찬인 종식이 개구리를 잡겠다며 집 근처 와령산으로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찬이나! 호연아! 영규야! 어린아! 1991년 3월 26일. 이제 그날은 30년 만에 지방선거를 하는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섯이 뭉쳐가지고 와룡산이라는 곳에 놀러 갔는데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전이 되면서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사라진 아이들이란 뜻으로 개구리 소년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정말 다섯 아이들이 모두 연기처럼 증발을 해요.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모두 유골이 되어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1년 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실종된 대구 성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들이 대구 와룡산 부근에서 오늘 발견됐습니다. 권 교수하고 나하고 둘이서 좀 나눠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사라진 선생님이네요, 제목이. 선생님일 거란 심증이 너무 강해. 지도에 학교랑 매장 장소 거리 봐라. 딱 아이들 묻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좋을 정도로 가깝네. 와룡산 지리를 잘 안다는 것도 당연히 그 학교에 근무하며 종종 산에 다니고 했었으면 알 이야기이고, 아이들이 모르는 성인이 어린이 5명을 한 번에 제압 또는 통솔할 수 없다는 상식은 반대로 말하면 그 초등학생들이 모두 아는 성인인 선생님 정도면 흉기나 위협 없이도 충분히 말로만 해도 5명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거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용의자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오랫동안 와룡산 주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지형이나 지리를 잘 아는. 둘째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공구를 다루는데 좀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91년 사건 이후 수개월 이내 이곳을 떠났을 사람이다. 범인이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의자 특성에서 1번과 3번에는 부합하네. 1번은 저 학교에 근무하려면 당연히 학교 근방에 오래 있어야 할 거니까 잘 알 거고, 특히 3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 왜? 교사들이 한 곳에서 교사 생활 못하는 걸로 알거든. 자연스레 타 지역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경기는 갈 일 없겠다. 실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학교까지는 그렇게 막 멀지 않았어요. 꽤 가까운 거리였고 결정적으로 애들이 5이나 되잖아. 그렇죠. 아이들 5명을 어떻게 통제했냐. 아무리 힘이 세도 5을 한 번에 제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도망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만약 선생님이라면 야 똑바로 서 움직이지 마. 뭐 이런 거에 애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훨씬 더 잘 되는데. 실제로 용의선상에 오른 선생님이 있었나요? 그런 선생님이 있다 얘기는 못 들었어요, 쟤들. 조사가 됐거나 행정 나 생각하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좀 무서운 선생님이요.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별 혐의점을 갖고 있는 그 선생님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체벌 이상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첩보라는 게 있어요. 수사 첩보, 수사 제복하는 게 있어요. 그는 설이 있었다면 그는 첩보를 냈을 거예요. 첩보를 내면은 점수도 있고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그냥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뭐 특별한 첩보가 아니었다. 아니고 애들 일이라도 교육청에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다 제보가 됐을 거예요. 또 뭐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겠지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보면 아이들 서너 명이 초등학교 아이들 서너 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언어적인 위협만 가지고도 산속까지 따라가서 범행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5명을 제압.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막 뭐 아는 사람이고 좀 굉장히 알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맥락을 가질 수 있는데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사견과 고스트 박스. 처음 죽은 애는 도살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진 자료 보시면 날카로운 뭔가에 머리 두개골 여러 곳이 찍혀 있습니다. 산속에 도살견을 키우던 주인이 개집 수리한다고 개를 꺼내서 주위를 묶어놨는데 그때 무리해서 이탈한 한 애를 도살견이 물어버립니다. 그 개를 풀어놓은 게 장애인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들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아버지가 모두 살해 후 구미로 야반도주.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여자가 요양원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죽었을 겁니다. 노령이라. 수사 기록을 보면 어쨌든 도사견을 키우는 그 곳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찌됐거나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잖아요. 유골에 개 물린 자국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이빨 자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저기 구멍이 사실 이 도사견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게 새로운 가설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연관 검색어로 도사견 얘기가 계속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곳에서 5소년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범인은 어디서 왔나요? 이게 이름하여 심령수사래. 네. 그 아이들이 발견된 와룡산에서 고스트박스로 혼령과 대화를 시도해봤더니 거기서 튀어나온 단어가 바로 도사견. 거의 FM 라디오급인데요. 그러니까 라디오 FM 전파가 잡히겠지. 라디오 주파수의 그 디텍팅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제 채널을 찾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소리가 끊기고 다시 그렇지. 이어지고 끊기고 이어지는 하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수입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이 있는 수입 제너레이터. 칩셋들이 있어요. 백색 소음 같은 거를 간헐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부검 자료를 다 입수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개가 물었다라고 할 만한 골절이나 흔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히 이빨 자국으로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인위적인 도구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흔적만 관찰됩니다. 인체 치명적인 혈관이 모여 있는 부위, 목과 머리를 물려서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출혈이 과다해서 사망할 수는 있는데요. 움푹 들어간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뚫린 골절, 이런 다양한 형태로 아무리 악력이 강한 야생동물에 의한 공격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견주들 상대로 수사가 또 이루어졌군요.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개 사육장 관련 유골 발견 이후에는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개 사육장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 전 이제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한 번 더 점검했다는 이런 강업 수사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카세테이프가 있는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실종된 지 5년쯤 지났던 어느 날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롭다고 아주 쇼킹한 가설을 제기했던 한 범죄 심리학자의 목소리예요.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이게 조작했다. 즉 종식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여 집안에 묻었다. 종식이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손을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땅바닥에 영어 H자와 거의 똑같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썼다. 대문 앞에서 나는 실제로 소변이 마려웠다. 그래서 두 발쯤 앞서가던 B 씨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자 그는 나를 힐끔 뒤돌아보며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손가락으로 화장실 쪽을 가리켰다. 나는 바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B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종식이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손을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야. 아이들은 죽었다는 의미고 땅바닥에 H자를 썼다는 건 뭐냐면 벽과 벽 사이에 누워있다라고 할머니가 의미를 한 거다.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을 때 옆에 와서 계속 자기를 감시했다. 그 범죄 심리학자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두 고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에게로 쏠렸어요. 유족인 김철규 씨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허락을 했대. 경찰은 처음부터 신빙성에 의문이 많았지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가 지목한 김종식 군 집안의 화장실과 안채 뒷방을 파기 시작한 것은 오후 4시. 1시간 40분 동안 1m 이상을 파내려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없죠. 파봐서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재산 보상 헌거 또 형사처벌 받기로 했으니까 하는 수밖에 없죠. 아유. 가슴에 못을 박아도 몸속아야지.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이들을 찾아주겠다고 온 소위 그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를 그냥 믿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네, 그걸 뭐 의심점이 있어서 자기를 감시하러 따라다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 아까 책에서 읽었던 그 할머니의 손동작은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부터 그런 이제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동작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혼자 해석을 한 거죠. 종식이 가족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떼구리로 이제 소년을 해가지고 이제 차에 이제 사진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으로 이제 막 돌아다녔는 거죠. 우리 언니만큼 애를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할머니 제사인데 배가 내가 만져봐야 탄탄하게 이상한 게 느낌 이상한 게라. 그래 동생 병원에 한 가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가다 한 일주일 뒤인가 했대. 전화가 떠왔네. 형님 저 아메리카노예요 가면. 애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가 있는지 애들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기라도 봤으면 좋겠다. 종식이 아버지는 아들의 유해도 보지 못한 채 2001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모진꼴을 겪고 범인은 지구에 없다. 2021년 6월 29일이에요. 이들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추위와 비를 피하기 위해 옹기종기 앉아있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는 것이다. 누가 했냐면 30년 전 수사 책임자 개구리 소년 타살 아닌 저체온증 사망.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 지구상에 처음부터 법이 없는 사건이에요. 배가 고파서라도 적어도 서너 시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이가. 그 아들은 그날 비 맞았단 말이야. 3월 10일 아주 겨울철입니다. 그런데 어린아들이 정신도 안 먹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비를 막 한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리길에 되는 산비탈길을 미끄럽고 사람이 모생을 보면 뭐 많이 등산객도 많이 있어. 그 당시엔 첩첩산중이라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못 댕겨요 그런 거. 유골이 발견된 지점이 비가 오면은 산골짜기에 1m 높이의 폭포 떨어지는 지점이 된다고. 그리 매년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런 돌이라. 그런 돌이 위에서 내려친깁니다. 두개골이 완전히 석회질라 되고 난 다음에 엉돌버진기라. 큰 돌, 어느 정도 큰 돌이 쳐가지고. 우체령군이 25군데 골절흔이 있는데
그러면 25곳은 한 군데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범행 도구도 그러면 25가지를 가지고 이용했다는 뜻 아이가. 반대로 저 수사반장님의 심리로 돌아가 보면 너무 열심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싫은 마음이 좀 크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범인을 못 잡을 수 있어? 범인이 없으니까 못 잡았지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허망하시긴 할 것 같아. 근데 당시에 유골 분석은 경북대 법의학팀에 한두 교수가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많은 법의학자들이 이 유골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추운 곳에서 발견된 분의 부검을 할 때도 저희가 저체온사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식간에 그냥 지형지물과 어떤 그런 위치만 보고 내릴 수 있는 진단이 전혀 아닙니다. 머리에 상처가 이제 돌로 인한 찍힌 상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의 구멍을 날 정도, 그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면 꽤 중력이 강한 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으로 들어간 함입된 거 말고도 주변에 골절선이 여러 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부서졌겠지 완전히. 찍힌 게 아니고. 머리를 보면 안쪽에 옅은 출혈성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하지 않은, 즉 살아있을 때 아이들의 두개골은 조금 더 유연합니다. 그때 뭔가 강력한 둔기에 의해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형성된 그런 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명확한 생전 손상이고, 생존 손상이 있는데 이거를 저체온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체온사의 진단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놓쳐버린 단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유골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 당시 현장에 감식을 하러 간 법의학자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에 긴 뼈는 긴 뼈대로 두개골은 두개골끼리 모아놨다는 거야. 왜? 혹시라도 어딘가에 범인의 흔적이나 DNA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긴 뼈는 증거품을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5명의 아이의 유골이라는 것을 애초에 짐작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의 뼈인지 정말 동물인지 아니면 아이들인지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월이 흘렀어도 뭐 와룡산의 아이들이 지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못 찾았다면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 한 번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연하게 나가서 발굴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1991년 한 해에만 325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제보 중에 대부분이 허위였다는 거예요. 착각이나 오인이 아니라 장난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진짜로 수사해야 될 시간에 그런 걸 대응하느라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불안했던 범인은 1년, 2년, 3년 가면서 나는 안 잡힌다는 확신을 좀 가지면서 이미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바로 실제 유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 수사 기록 속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을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대요. 혹시라도 범인이 이제 해외 도피를 할까 봐 당신한테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했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 그렇구나. 어떤 수사팀이 범인의 실체에 열심히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싶어요. 진짜 그 말대로. 공소시효도 지나버리고 이제는 뭐 아무 일도 할 게 없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정말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분이 정말 꼭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대구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는 있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우리 대구경찰청 화이팅! 제발.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는지를 꼭 알고 싶어요. 맞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정적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선물, 북극물 홍차라는 거죠. Most prominent Russian opposition. 러시아 홍차에 음모론이 있다.
혹시 홍차를 마셨나요? 입에 댄 거라고는 홍차밖에 없어요. 진짜? 다 뒤졌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썼던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